수련의 핵심이 에너지 센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센터를 이게 원 의미는 여기 단전이라고 하죠. 단전은 말 그대로 이제 한자로 포기하자면은 구슬 단자잖아요. 불굴단 구슬을 상징하죠. 구슬. 그렇죠. 단은 구슬을 상징하고 전은 밭을 상징하죠. 그러면은 대전은 한밭. 큰 밭이죠. 큰 밭이죠. 큰 밭. 대전은 큰 밭이고 이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단전은 구슬이 있는 밭. 이 수원. 아니 그거 너무 거리가 너무 멀리 너무 나갔나요? 너무 나가셨고 너무 그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단전 여유주니까 그러니까 대전은 큰 단전. 네. 대전. 큰 밭, 큰 단전. 한반도의 단전. 큰 밭. 네.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에너지 센터 단전은 구슬이 있는 밭. 네. 그래서 이 성문 단전.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 단전이 이제 밭인데 네. 그 구슬이 뭐냐? 구슬은 그 구슬이 바로 이게 우리 식으로 용이 가지고 있는 여유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단전을 그 여유주를 찾기 위해서는 밭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네, 밭을 열어야지. 그런데 밭을 이게 밭전자 우리가 한자로 밭전자를 보면은 사각형에 가운데 십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입구에 열심히 그려져 있거든.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다양하게 해요. 입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서 이렇게 문이 있다. 그 문을 이렇게 열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면 구슬이 나온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입구인데 밭전자 한자로 밭전자가 입구에 가운데 십자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는데 입이 있는데 그게 열십이다. 열십이에서 열어야 된다. 열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온전하다. 수리상으로 10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10을 풀이하면은 중앙이 있고 동서남북 중앙이잖아요. 이게 완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은 우리가 한자에서 얘기하면 10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이 있고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 그렇죠. 대단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 중앙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그게 떠오르네. 나는 원래 몰랐었는데 오방이 이야기 잘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밭전자는 입구에 열십이 들어있는데 이 열십을 십자를 가지고 해석하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밭이니까 요렇게도 이게 주위에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밭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 완전체, 열쇠. 네. 또 밭은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밭은 잘 읽어야 정성을 가지고 잘 읽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고 복식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가 구슬이지 않을까라는. 여튼 이제 그래서 우리 수련으로 와서 이야기해 보면은 밭이 있다. 밭이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은 이 밭이 자세히 보면은 문인처럼 보이잖아요. 문이죠. 우리 옛날에 문을 보면은 우리 문 옛날 문들은 다 그렇게 두짝이잖아요. 두짝. 그렇죠. 그래서 문은 어떻게 되면은 요렇게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요렇게 열어가지고 이게 두짝이네. 그게 밖에서는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안에서는 밀지만.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결국 밭을
그 상징하는 의미는 문이라는 또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의 그 자율적인 해석은 밭은 오방 완전체라는 온전하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는 밭은 문, 들어가는 문. 그러면은 문에 들어서 뭐 하냐 그 말이지. 문을 열어야만이 그거를 찾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밭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밭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구슬이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구슬이 뭐냐? 그게 여의주. 근데 이게 참 이거를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려워. 이 구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가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표현으로 여의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용이 뭐 우리가 상상 속의 인물이지만은 용을 보면은 다 여의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의주를 하나씩 물고 있는데, 이 여의주가 조화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여의하다. 네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제 그 구슬이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선행선수는 1단계에서 하는 에너지 센터 만들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깊은 함의에는 사실은 여의주라는 개념이 사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의주가 밭을 열고 단전이니까 에너지 센터 단전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 미닫이 문을 밀고 들어갔단 말이죠. 들어가니까 구슬이 있어. 구슬이 있는데 이제 저기를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단전은 여의주를 감싸고 있는 이 저기. 아니, 좀 이따가. 그래서 그 걔를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의주는 뭐냐면은 이게 조화를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조화를 부리냐? 우리가 옛날에 용이 어떤 조화를 부려요? 용이 뭐 풍은 조화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풍 환호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비를 막 내리게 한다 그러거나 갑자기 가만히 이제 안개를 확 구름을 끼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비도 막 내리게 하고 막 때에 따라서는 번개 부렁부렁 그러잖아요. 번개가 치게 하고. 그러니까 풍운 조화를 부리는 게 이게 이제 용인데, 여의주가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의주는 뭐냐? 용의 여의주는 그렇고 우리 여의주는 그보다는 뭘까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예. 그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사실 쓰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여의주의 개념은 여러 개념이 있어요. 여러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선도 수련이니까. 사실은 이 여의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슬이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조화를 부리는데 어떤 조화를 부리느냐? 여러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밝은 에너지, 진기로 만드는 그 조화를 부린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여의주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 하잖아요. 1단계 하는데 의식을 뭐 이렇게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스티커에 두고, 시선도 아래로 두고 스티커에 두고 하다 보면은 마치 인간의 의식이 닿잖아요. 여의주라는 안에 인간의 의식이 닿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신호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얘가 막 좋아해가지고 막 조화를 부린다는 거예요. 작동을 하는 거죠.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 작동하는 원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다 사랑을 주는 거죠.
사랑을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식을 줘야 되는 거죠. 의식을 줘야 돼. 의식 주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서 의식을 둬가지고 얘가 어디가 있니? 주인이 널 찾고 있어. 이렇게. 의식을 먹고 사는 여유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세상 마음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 관심이잖아요. 관심이죠. 관심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의식을 주는 거거든. 그렇죠. 의식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널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의식을 주면은 이 여유주가 좋아해가지고 여타의 기운을 막 모아가지고 밝은 진기를 만들죠. 그 진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주면 이제 저장을 해야죠. 그래서 그 만들어지면은 이게 만들어진 게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 센터죠. 그렇죠. 이게 에너지 센터예요. 그게 이제 단전.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이게 에너지 센터고 이게 이제 또 이제 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가에서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이 구슬의 의미는 너무 이 여유주 우리 인간에게 세계가 있으니까 이게 세계의 여유주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여유 3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단계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몰라도 그냥 관심만 두면 의식을 두고 심법을 걸고 그리고 호흡 수련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유주가 좋아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는 거죠. 활성화돼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죠. 에너지 센터가 조금씩 만들어져가지고 딱 안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유주는 너무 중요해요. 왜 여유주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수도 없고 에너지가 없으면은 에너지 센터 단전도 만들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유주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유주가 있어야만이 우리 선도 수련의 기본이 되는 거죠. 모든 수련의 기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유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세계의 여유주가 있잖아요. 세계의 여유주.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여유주의 개념은 아래에 있는 거, 네. 맨 아래에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맨 아래에 있는 개념은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1단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여유주 구슬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에너지 센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더 하다 보면은 더 채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넘치면은 이제 돌리고 그렇죠. 대맥을 돌리고 또 소유천도 돌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수련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련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여유주, 단전 여유주의 개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전부니까. 거의 이게 전부예요. 전부니까 그걸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수련에서 우리 선가 수련에서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하요?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한가라고 누군가가 되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1단계다. 당연하죠. 1단계다라고 말을 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모든 저기가 다 엇갈리잖아요. 네. 첫 단추를 잘 끼워놔야만이 다음 단추도 제대로 잘 끼울 수가 있다. 이 1단계가 왜 중요하냐면은 가장 센터이기 때문에 이 센터를 자기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수련에 이게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련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에너지센터를 만들었어.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소수처럼 지나서 5년까지 아주 좋아. 근데 이게 우리 주의할 게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1단계 하신 분들은 당연하는데 단계가 오르잖아요. 단계가 오르면은 봐보세요. 1단계, 2단계는 그래도 그 에너지 센터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3단계는 돌려버리거든. 그 이제 에너지를 밖으로 보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4단계는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3, 4단계는 돌리고. 상대적으로 여유주, 아니 단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 예, 관심이 좀 소홀해진다면은 그러면은 안 되죠. 안 되죠. 자, 봐봐요. 기본이 거기서부터 네. 시작이 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하신 분들은 좋아. 1단계, 2단계 하신 분들은 온통 거기만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땡그래. 네. 좋아. 근데 3단계를 넘어가잖아요. 3단계를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이 에너지 센터에서 에너지를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기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몸에서 움직이는 그 감각 따라서 의식이 따라가 버리고 여기에는 관심을 안 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의식이 강도가 약해지니까. 이게 에너지 센터는 그렇게 의식을 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단계 이상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뇌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상시에 단전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단전 관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했죠. 위치, 크기, 밀도. 자, 내 단전의 위치가 정확하냐? 네. 혹여는 어떤 분들은 약간 치우칠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어요. 아래로 가거나 맞아요. 좌우쪽으로, 네. 위쪽으로는 잘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거의 많은 케이스가 밑으로 약간 치우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자기 자세가 이렇게 약간 바르지 못하신 분들은 한쪽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그 에너지 센터가 치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바로 위치라고 하는 개념이고, 위치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크기. 크기. 크기는 이제 우리 1단계를 마치면 어때요? 1단계 마치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정한 크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하여튼 뭐 대회기나 소리천 때도 그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네. 되는 게 중요하죠. 이게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나의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뭐 많이 퍼서 썼어.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러면 약해지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럼 약간 이게 퍼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는 에너지 센터에 의식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센터가 예를 들어서 사과처럼 커져있단 말이야. 하여튼 뭐 물렁해지는 거죠. 물렁. 우리가 이제 저기 과일 잘못 먹으면 복숭아 몇 킬로. 복숭아 뭐 땡글땡글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먹었을 때 그 식감이 황도 백도 복숭아 보면 약간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이렇게 네. 커져 있어. 네. 그러면 안 되거든. 자, 이제 이게 크기. 크기도 밀도, 그 다음에 밀도를 봐야 되는데, 아까 밀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땅땅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밀도하고 크기는 같이 가는 것 같아. 밀도가 약해지면은 크게 커져, 이렇게. 커지니까. 근데 밀도가 응집이 되면은, 안정이 되면은 이게 쫙 이렇게 되잖아요. 탁 되니까. 그래서 3단계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스티커를 꾸준히 붙이는 상태를 유지해라. 자, 첫 번째는 스티커를 떨어지면은 스티커를 원장님한테 붙여달라고 그러세요.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누워서 와식 수련을 해야 된다. 근데 와식 수련 할 때도 손을 잡고, 손가락을 딱 대고, 맨 처음 1단계 하셨던 거 맨키로.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된다. 관리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1단계는 제일 기본이고 제일 1단계이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해. 저는 지금도 와식할 때 자기 전에 잠깐씩 이렇게 복습을 잘 안 해. 그리고 근데 이제 대맥이든 소유천이든 운기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해야 돼요. 안 해주면은 네, 약해지거든요. 안 해지면은 약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기준, 위치, 크기, 밀도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늘 관리를 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관리를 해줘야 되냐는 거죠. 왜? 그게 이제 약해지니까. 약해지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단계의 효율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 4단계 소유천이에요. 그렇죠. 소유천은 이렇게 우리의 이 에너지를 인동 내려서 유통을 하는 거죠. 등쪽 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몸 앞도 이렇게 옮기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단전에 힘이 있고 하면은 딱 10호를 걸면은 이 에너지가 힘이 있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 센터에 힘이 약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몰라 이게. 힘이 이게 빨래투같이 쫙 이렇게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돼, 안 돼.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힘을 더 많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이 약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잡고 이제 행복을 한 번 더 하더니 네. 행복하는 게 또 이 좋아요. 근데 이제 1단계 행동은 이제 너무 편안하니까 딱 보니까 많이 해요. 그렇죠. 편안하니까 힘들면은 힘든 행동하기 또 귀찮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1단계를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1단계 이 에너지 센터 관리도 해줘야 된다.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죠. 특히 보니까 기본이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다. 네. 혹여나 오늘 이게 참여하신 분들은 잘 살펴보세요. 자기가 1단계 한도 맹키로 에너지 센터가 위치 밀도가 정확하냐,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시고 안 되어 있다면은 지금부터 스티커 붙이고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해주시라. 수련해 주시라.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쉬운 게 자기 전에 한 2, 30분만 딱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면 날마다 한 번씩 해주면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높아지면서 그러는데 어떤 이렇게 고급 수련자분들은 손가락 안 짚고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그래도 와식 관리도 이게 단전 관리도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손가락 안 짚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그건 아니다.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손가락을 짚고 해주는 게 틀리다. 이게 관심이 제대로 가잖아요. 관심이 어영부영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줘야 돼요. 이거 마치 이거 똑같죠. 우리가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밥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뷔페에 가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 하루 밥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좀 지나면 그냥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집에서 목욕을 너무 깨끗하게 했어. 때를 막 벗기고 막 했어. 요즘은 날마다 해야 돼요. 하루 지나면은 땀이 나가지고 끈끈해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할 때도 있는데 안 쉴 수가 없어.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련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제대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건 영원할 거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건 이치가 그래, 이치가. 그래서 잘못 닦아줘요. 예. 이 세상에서 영원한 거는 아마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영원할 거예요. 아마. 그 명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가 영원할지 몰라. 여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잡아 나가면 돼요. 그래도
이게 이제 1단계 지나가신 분들이 그래도 자기가 좀 약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분들한테 좀 봐달라고 그러세요. 내 단전이 어떠냐,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뭘 나겠죠. 제가 이제 이건 요령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 유튜브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을 틀어놓고 수련하시는 게 수련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녹화가 아니라 생방송. 지금 현재 이렇게 네. 실시간으로 하는. 실시간으로 하는. 왜냐면은 실시간으로 같이 수련하기 때문에. 근데 딱 보니까 어떤 분들은 중간에 물론 뭐 다른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래도 수련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틀어놓고 수련하시라. 그게 도움이 된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 끊어져 버리면은 네. 기운도 끊어질 수도 있다. 너무 좀 사이비한. 너무 사이비틱한 말씀인데.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필요도 있죠. 네, 이게 가는 저희가 이제 연결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요. 이거는 우리 약속이잖아요. 약속. 끊어버리면은 이것도 끊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던가. 전 의심이 나고 연습을 해보세요. 끊으면서 수련하다가 아니면 연결해서 수련하는. 전 의심이 들면은 시행착오를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은 거는 생방송 유튜브 이 채널을 켜놓고 하는 게 네. 수련의 효율성이 도움이 돼요. 좋아진다. 높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지금 아까 보니까 좀 더 들어오셨으니까 아까 했던 이야기 뭐냐면은, 날 더울 때 너무 찬 거 많이 드시지 마라.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갈증이 생기거나 그럴 때 차라리 녹차를 연하게, 약간 미지근하게, 차게는 드시지 마세요. 녹차를 약간 연하게 해서 미지근하게 해서 너무 따뜻하게 그렇게 드시면은 훨씬 더 갈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네. 왜냐하면 녹차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약간 시원한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운 자체가 시원한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시원한 맛도 느껴진다는 얘기. 시원한 맛도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단전 여의주. 올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면은 그래도 꽤 도움이,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했지만은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체득에서 우러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분은 10년, 20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같이 이렇게 좀 단전을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니까 퍼져 있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러니까 복습을 안 했다. 복습을 안 하고 당연히 관리를 안 하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잡고 다시 누우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스티커를 붙여드렸어요. 스티커 붙이고 다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니까, 특히 수련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만 하면 금방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수련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단계의 효율성이.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주제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거는 단전 관리를 잘하자. 그렇죠. 정말 중요해요. 단전 관리를 잘하자. 그리고 또 이러한 성향도 있어요. 갑자기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막 짜증도 나고, 막 날도 덥고, 그리고 막 회사 갔는데 옆에 하면은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심하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알죠. 물론 이제 이거 수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단전 관리,
단전 관리와 축기. 어차피 이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약간 흔들리거나 마음이 약간 이렇게 불안하거나 불안정할 때 축기를 계속 해가지고 단전을 정말로 제대로 끝하게 해봐라.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그 흔들림이 중심이 잡힐 거다. 중심이 잡힐 거다. 어쨌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련 단계가 높으신 분들은 자기 단전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수련하는데 딱 보니까 단전이 좀 약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단전을 에너지 센터를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계속 죽기로 했어요. 하니까 답답하더라고. 맨 처음에 시작하고 한 2분 정도는 2분 지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냐? 에너지 센터의 감정이 이게 답답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많이 해보니까 이 실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네? 그럼 계속 했어. 하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에너지의 느낌이 잡히고 밀도도 딱 되고 크기도 딱 되니까 이 답답한 게 조금씩 풀리더라고. 그래야지 해소가 되면서 그래 나중에 이게 다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답답한 걸 넘어서 풀린 걸 넘어서 밝아지더라고. 내 마음에 고요함과 충만함과 밝음이 딱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상과 실제가 둘이 아닌 듯이 우리가 단지 이거는 기적인 차원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감정과 마음하고도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수련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마음도 울적하고 뭔가 트러블도 생기고 막 그럴 때 다 모르겠다. 일단 행동도 하고 수련하고 나면은 그 답답함 안 풀리는 그 마음들이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밝은 어둠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답답하고 그 심란했던 마음들이 그 수련 전하고 후하고는 완전 딴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밝아졌다는 그런 이제 한사님 말씀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은 고난들을 지나왔습니다. 저도 저랑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히 1단계 단전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사회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희한하게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물질이 풍요하잖아요. 그렇죠. 다 먹을 걸 걱정합니까? 입을 걸 걱정합니까? 너무나 풍요로워. 하지만 병이 훨씬 더 많아졌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통계적으로 그 질환자의 수는 이게 늘어난다고 그러죠. 엄청 늘어난 거죠. 옛날에는 힘들었을 때는 정신질환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천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 슬기롭게 정말로 온전한 인간의 멘탈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그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수련이고 단전 관리, 에너지 센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제 말이 과연 맞냐 틀리냐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죠. 마음이 심란할 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 중에 1단계. 그것도 1단계만. 1단계. 그렇죠. 1단계에 많이 안 들어서 1단계 제일 중요하다. 1단계가 만이라도 한번 열심히 하고 1단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